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주 가치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인데요. 도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강인철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돌봄 사업은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존 돌봄 사업과 그리고 제주가치 통합 돌봄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기존 돌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자격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각 이제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받아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이런 등급을 받지 않아도 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사 지원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어려우신 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제주가치 통합 돌봄 서비스에서 식사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어떤 차이가 없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돌봄 사업은 좀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 그 대상이 좀 한정이 됐는데 이번 이 제주가치 통합 돌봄은 좀 비교적 누구나 한번 좀 신청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 건강의 유무를 떠나서 또 남녀노소 도민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서비스를 받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서비스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치 통합 돌봄 사업은 기존에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은 서비스를 신청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기존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이 세 가지 조건이 됐을 때 이 서비스를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좀 어떤 상황에서 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세 가지 기준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령이 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그 가족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이 대상자를 이제 돌봐줄 수 없을 경우.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주가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돌봄 피로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돌봄의 피로도를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담당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이 직접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상이 되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필요도를 또 이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군요. 좀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확 와닿진 않아요.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게 되면 이제 만약에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행하게도 이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가정에 이제 아이가 있을 경우에 누가 아이를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또 20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도 많이 받고 또 청춘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애인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또 장기 입원했다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외국에 이제 출장을 나가 있거나 네. 또 육지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하게 되면 이 가족들이 금방 내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신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소득 수준이 좀 네. 낮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해야지만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찌됐건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주에서의 돌봄 공백 또 돌봄 걱정을 없애겠다는 그 의지가 전해지는데요. 8대 서비스 중에 가사, 식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우선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네. 앞으로 이제 좀 확대될 거라고 네네. 하시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4월 달, 5월 달 그 2달간에 걸쳐서 도내 1,000여 명의 사람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가장 많이 그 서비스 요구가 들어왔던 게 가사 지원과 식사 지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욕구가 가장 이제 높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 10월 1일부터 내년 이제 말까지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2개와 또 갑자기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신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생길 거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돌봄 서비스까지 해서 3대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더 확대가 되나요? 예,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달 체계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자원도 많이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아까 3대 서비스와 나중에 5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 있는데 예. 이 5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그리고 방문 운동 치료 등 건강 서비스 지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주거 편의 및 방역 방충 서비스 이런 것을 실시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동행 지원 서비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단기 시설에 일시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시보호 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서비스를 확대해서 도민 한 분도 그 돌봄에 소외받지 않는 제주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이 돌봐주는 이 서비스의 범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게 들립니다. 현재 그럼 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이 제주가치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민의 수는 얼마나 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 제주도에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분은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봤을 때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 청소년 같은 경우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장년, 노년층 같은 경우에 청년 및 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그다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그다음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총 이제 22개 종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인원을 보게 되면 한 5만 6천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가치 통합 돌봄 서비스는 틈새 돌봄 서비스, 아까 가사 지원이라든가 식사 지원을 하는 틈새 돌봄 서비스가 한 2,4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한 240명 정도 해서 제주가치 통합 돌봄 서비스가 2,600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제 받을 대상으로 이번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대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마냥 도 지원으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내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틈새 돌봄인 경우에 85% 이내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긴급 돌봄인 경우에는 150%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부담금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이 틈새 돌봄 85% 이상 그리고 긴급 돌봄 150% 이상의 되시는 소득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에.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뭐 85%, 150%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내 소득 수준이 몇 % 이내에 들은지 아는 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인지 또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상담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예,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통합돌봄 상담 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1577-9110. 예, 이해하기 쉽죠? 1577-9110 네. 번호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콜로 전화하시면 본인 지원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초기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상담을 받으신 후에 내가 대상이 되는구나 네. 하게 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실 때는 꼭 전년도에 냈던 자기 소득 수준을 알아봐야 되니까 전월에 냈던 전월에 네,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그다음 주민등록 등본 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출하시면 거기에 이제 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돌봄 전담 공무원께서 직접 네. 가구를 방문하셔서 그 조사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1577-9110을 네. 좀 확실하게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더 촘촘해지는 거니까 관련된 이제 인력 풀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부족함이 없나요? 예,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홍보를 하셔서 들으셔서 예.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이 이제 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8월달에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10개 기관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식사 지원 서비스를 유형에 따라서 제주시에 2군데, 서귀포에 2군데를 각각 지정을 했고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사업 수행 인력은 120여 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사 지원 서비스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요양보호사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기관별로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 신속하게 신청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주가치 통합돌봄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효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돌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도민이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범 사업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